기본 개념부터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항상 기본이 중요하다. 제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단일한 표현으로 드러내는 것을 문장이라고 해요. 한 단어라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문장을 구분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구분하느냐? 혼문장과 겹문장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 공부, 지금 우리 개념 잡는 거다. 용어 정리 개념 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장을 크게 혼문장과 겹문장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홑 문장은 뭐냐면, 이때 홑이라는 말은 하나, 한 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이야기할 때 호옷 있거든? 이게 뭐니? 한 겹으로 된 옷을 호옷이라고 그래. 한 겹. 한 겹으로 된 옷을 호옷이라고 합니다. 그럼 문장은 뭐냐면, 혼문장은 뭐냐면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만 있는 거야. 주어와 서술어가 한 개로만 이루어진 문장을 홑 문장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지금 우리 용어 정리, 개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홑이 뭐라고? 하나다, 하나. 겹문장은 말 그대로 겹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겹문장은 겹쳐 있는 건데, 이 문장이 겹쳐 있는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 겹문장은 문장이 겹쳐 있는 형태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배울 이어진 문장과 그 다음에 아는 문장,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이어진 문장은 뭐냐면,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국어 문법의 용어는 기능과 위치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준다 얘기를 했다. 그치? 그렇다면 이어진 문장은 뭐냐? 말 그대로 두 문장을 이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주어, 서술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연결해. 뭘로 연결하느냐? 연결 어미로 연결을 하죠. 그리고 다시 주어, 서술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문장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서 어미가 또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네. 그치? 이하나, 어미가 뭐니? 잠시만요. 바로 생각나야지. 용언에서 그치. 바뀌는. 그치. 용언에서 바뀌는 거야. 용언하면 어간 어미. 그쵸? 활용할 때 안 변하는 게 어간이고 변하는 게 어미다. 자, 동사, 형용사가 문장 안에서 주로 서술어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동사 또는 형용사 어간 뒤에 붙는 어미지. 근데 얘가 연결해줘요. 그래서 연결어미란 얘기입니다. 즉, 두 문장을 연결해준다. 이게 이어진 문장이야. 자, 그러면 다시 이어진 문장도 연결된 형태에 따라서 다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요. 어떻게 연결됐는가에 따라서 두 가지로 연결을 하는데, 하나는 대등 접속. 접속은 연결됐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대등 접속하고 또 뭐가 있었더라? 종속 접속.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대등 접속이란 말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겠다. 그치? 대등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관계가 없어. 관계없는 문장을 그냥 연결했다. 이게 대등 문장이에요. 대등 접속이야. 그래서 대등 접속에서는 대조 또는 역접 또는 나열 이렇게 연결한 것이 대등 접속이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어진 문장은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은 문장을
이어진 문장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대등접속과 종속접속으로 구분이 돼요. 자, 대등접속은 뭐냐? 대조, 역접, 나열. 그럼 대조는 뭐니? 앞문장과 뒷문장의 차이점입니다. 그냥 말로 할게. 대조의 예. 말로 하면 여러분들 이해 못하지. 바보니까. 그죠? 그럼 문장을 써야지. 여기다 쓰면은 종속을 쓸 데가 없는데. 예, 여기다 써야지. 대조의 예는 뭐가 있냐면 나는 밥을 먹는데 동생은 빵을 먹는다. 먹다. 자, 바로 여기가 연결어미죠. 그쵸? 연결어미로 주어, 서술어, 연결어미, 주어, 서술어 이렇게 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내용하고 대조 차이점이다. 그치? 나는 밥 먹고 동생은 빵 먹는다. 차이점. 즉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서로 관계가 없어요. 이런 문장을 대조라고 합니다. 이런 문장을 대등접속. 자, 이번엔 역접 해야 되겠죠. 역접은 앞문장과 뒷문장 내용이 반대되는 내용이야. 반대되는 내용. 예, 여름은 덥지만 겨울은 춥다. 이게 역접입니다. 그쵸? 자, 여름 더운 거하고 겨울 추운 거하고 관계가 있니? 관계가 없죠? 계절은. 이건 계절의 특성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이게 대등접속이다. 자, 이번엔 나열. 친구는 딸기를 좋아하고 바나나도 좋아하고 수박도 좋아한다. 이렇게 쓰면 자, 딸기 좋아한다. 한 문장이죠. 바나나 좋아한다. 한 문장이고 수박 좋아한다. 한 문장이지. 그치? 여기 고 연결어미로 이렇게 이었는데 앞문장하고 뒷문장 관계가 없죠. 딸기 좋아하는 거하고 바나나 좋아하는 게 관계가 있어요? 없다. 이것을 나열이라고 하지? 그래서 대등접속입니다. 알겠니? 질문 괜찮아요? 다시 한번 말할게. 그래서 대등이라는 말이 앞문장과 뒷문장 관계가 없을 때 대등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연결을 했기 때문에 대등접속이라고 명칭을 지어준 거다. 자, 이번에는 종속접속이에요. 앞문장과 뒷문장이 관계가 있어. 그래서 종속접속이라고 하고 뜻은 뭐냐면 종은 따르다. 어디 종놈이? 그 종이에요. 이게 따를 종이야. 속은 속하다. 그래서 한 문장이 다른 문장에 속할 때 이것을 종속접속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인과가 있고요. 가정도 있고 양보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배경도 있네. 네. 자, 문장을 만들어 볼까? 인과는 원인과 결과지, 그치? 원인 결과. 날씨가 춥다. 인과 연결어미 추워서. 날씨가 추워서 물이 얼었다. 이렇게 쓰면 앞문장과 뒷문장이 인과로 연결됐죠. 그치? 원인과 결과로 연결이 됐다. 이게 종속접속이에요. 따를 종, 속할 속. 즉, 앞문장과 뒷문장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종속접속이라고 한다. 질문. 괜찮니? 네, 이거 개념이야, 개념. 개념 갖고 가야 돼. 자, 가정 해볼까?
가정. 자, 똑같은 문장으로 해볼까요? 날씨가 추우면 가정이죠. 가정의 연결. 물이 언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날씨가 춥다와 물이 언다라는 두 문장을 가정으로 연결했어. 앞문장과 뒷문장이 관계가 있네. 이게 종속 접속이다. 겹문장 중에서 이어진 문장 종속 접속입니다. 자, 이번엔 양보. 양보 뭐가 있을까? 날씨가 춥다. 날씨가 추워도 물을 마신다. 요런 게 양보죠. 앞문장과 뒷문장을 아도 어도로 연결했어요. 연결 의미를 썼습니다. 자, 마찬가지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관계가 있다. 이게 종속 접속. 배경을 나타내는 경우. 집에 가다. 집에 가다다.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문장을 쓸 수가 있고요. 집에 가다라는 문장과 친구를 만나다라는 문장을 배경으로 묶었어. 역시 앞문장과 뒷문장 관계가 있다. 그쵸? 질문. 이게 종속 접속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문장은 크게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구분을 하고 혼문장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만 있는 경우, 겹문장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있는 문장인데 겹문장은 다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어진 문장은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어미가 있고 연결어미 형태에 따라서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으로 구분을 한다. 조금 더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앞문장과 뒷문장이 관계가 없으면 대등 접속, 앞문장과 뒷문장 관계가 있으면 종속 접속이다. 자, 이해 안 된 친구 질문. 쉽죠? 쉬운 겁니다. 근데 이제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아직 용어가 익숙치 않아서. 자, 정리하세요. 정리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없어요. 자, 정리 다 됐죠? 자, 아는 문장은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고 뒤도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아는 문장은 이렇게 생긴 거야. 주어 서술어가 있고 이 문장 안에 다시 주어 서술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자,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밖에 있는 애가 아는 문장이고 안쪽에 있는 애가 안개 문장이다. 요거에 대한 설명은 뒤에 다시 챕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요게 우리말 문장에 대한 기본 틀이야.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다. 문장에 대한 기본 틀 꼭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가 지난번에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치? 뭐 단어도 어떻게 돼 있어요? 단어 같은 경우도 단일어냐 복합어냐. 그쵸? 이때 기준은 단일어는 어근이 1개, 복합어는 섞여 있는 거지. 어근과 어근 뭐 섞여 있는 형태. 그래서 합성어랑 파생어로 구분했었어요. 그래서 합성어 같은 경우에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고 파생어는 자 여기는 접두사 어근 또는 어근 전미사 이런 형태로 돼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치? 이게 다 기본 포맷입니다. 우리말 단어에 대한 기본 포맷과 우리말 문장에 대한 기본 형태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요. 질문 없으심? 자, 그러면 교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문학에는 눈으로 봐. 필요한 거 있으면 적고. 자, 이어진 문장. 둘 이상의 혼문장이 연결 어미에 의해 이어진 문장. 문장이 이어지는 방법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눈다. 자, 앞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다 설명을 했다. 자, 그러면
오른쪽 박스를 한번 보세요. 문장의 종류라고 해서 혼문장과 겹문장 이렇게 해놨다. 그죠? 그래서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 예문, 하늘이 맑다. 오늘은 이제 맑은 하늘이다. 그죠? 추워, 근데. 예. 겨울은 추워야지. 그래서 주어, 서술어 한 번만 있습니다. 이게 혼문장이야. 자, 겹문장은 겹쳐 있다라는 뜻으로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 겹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은서가 오고 영주가 간다. 겹문장이다. 그쵸?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그리고 여기 연결어미가 있네. 이어진 문장 형태다. 그러면 다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어떻게 이어졌는가를 봐야 되지. 그치? 얘는 대등접속이죠. 은서가 오는 거하고 영주가 가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대등접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질문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시 왼쪽 본문을 보도록 하지요.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아까 같은 말 뭐라고요? 대등접속. 접속은 이어져 있다라는 뜻이죠. 자, 둘 이상의 혼문장이 대등한 의미관계로 이어진 문장. 자, 바로 대등한 의미관계가 뭐예요? 나열, 대조, 여기 또 선택으로 해놨네. 예. 연결함이 고으며 하늘은 높고 바람은 시원하다. 두 문장이지, 그치? 하늘은 높다, 바람은 시원하다. 이 문장을 연결함이 고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나열했어. 하늘은 높고 바람은 시원하다. 자, 이번엔 대조. 대조는 뭡니까? 차이점.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대조라고 하죠. 뭐뭐나지만 어제는 맑았으나 오늘은 비가 온다. 어제 맑은 거랑 오늘 비가 오는 거랑 관계가 없죠. 대조, 차이점. 다음에 여기는 선택이 들어가 있죠. 거나 든지. 자장면을 먹거나 짬뽕을 먹어라. 그럼 손 들어보세요.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한 명, 두 명. 짬뽕. 셋. 지우는 뭐 먹냐? 난 짬뽕. 넌 짬뽕이냐? 짬뽕을 좋아해. 매운 거 좋아하는구나. 근데 요즘 왜 꼬맹이들이 매운 거 좋아하지? 마라탕 때문에 그런가? 마라탕 때문에? 매운 거는 맛이 아니잖아. 통각이죠, 통각. 스파이시해서. 통각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짜장면 먹거나 짬뽕을 먹어라. 앞문장, 뒷문장 관계가 없죠? 이렇게 선택을 나타내는 문장도 대등접속이 되겠다요. 질문하세요. 없죠? 자, 특징. 대등접속의 특징. 앞문장과 뒷문장의 순서를 바꿔도 의미상 차이가 없음. 예문.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거를 순서로 바꿔서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전에 그 유튜브 짧으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타당하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알고 있니?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왜 그럴까? 쥐는 밤에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낮에는 따뜻하니까 상승기류가 생긴 거든. 그죠? 오늘 우리가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공기 진동이 울려서 우리 귀에 들어오는 건데 상승기류가 생기면 이 공기 진동이 직진하면서 상향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동물들보다는 위에 있는 동물들이 더 잘 들을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밤 되면 어떻게 돼? 차가워지니까 대기가 차가워지니까 가라앉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타당한 말이긴 합니다만. 근데 뭐 차이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지? 차이는 거의 없다. 자, 그 다음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술어가 같을 때에는 앞문장의 서술어를 생략할 수 있다. 낱말은 새가, 반말은 쥐가 듣는다. 여기 듣다 서술어 같으니까 앞에 있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대등접속인 경우 서술어가 같을 경우에는 앞문장의 서술어를 생략할 수가 있다. 질문하세요. 없습니까? 자, 이번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보도록 해봅시다.
둘 이상의 혼문장이 종속적인 의미관계로 이어진 문장. 아까 이제 종속적이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 따를 종, 속할 속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예. 자, 의미관계, 원인, 조건, 목적, 양보, 배경 이렇게 들어갔네요. 자, 원인의 연결함이, 자, 원인은 이제 인과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 아서서, 뭐뭐 은이, 뭐뭐 음으로. 비가 내리다, 길이 미끄럽다, 비가 내려서 길이 미끄럽다. 그래서 앞문장과 뒷문장이 관계가 있네. 그쵸? 어떤 관계입니까? 인과관계. 그래서 종속접속이다. 이현아 졸려? 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졸아. 힘내. 예. 그 다음에 이번엔 조건. 조건에 연결하면 뭐뭐하면 뭐뭐거든.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좋다. 역시 앞문장 뒷문장 관계가 있다. 이래서 종속 접속. 면은 목적 또는 의도가 되겠고요. 뭐뭐러, 뭐뭐으려고. 해돋이를 보려고 일찍 일어났다. 자, 앞문장 뒷문장 관계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때 목적 또는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를 썼습니다. 그래서 종속 접속. 이번엔 양보, 올지라도 아도오도. 비가 올지라도 외출할 것이다. 그렇죠? 비가 온다, 외출을 하다, 올지라도라는 양보조를 썼습니다. 양보에 연결어미를 사용했네요. 그래서 앞문장, 뒷문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종속 접속. 이번엔 배경. 집에 가는데 선생님께서 부르셨다. 상황이 되는 거지, 그치? 역시 앞문장, 뒷문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종속 접속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니? 자, 종속 접속의 특징. 앞문장과 뒷문장의 순서를 바꾸면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달라질 수 있음. 이 말은 뭐니?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의미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인, 조건, 목적, 양보, 배경 등의 의미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문장 순서를 바꿔버리면은 말이 안 되는 게 되겠지. 예를 들어서 무쇠도 갈면 바늘 된다. 바늘 되면 무쇠도 간다.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종속접속인 경우에는 문장 순서를 바꿀 수가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앞문장과 뒷문장의 서술어가 같아도 서술어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자, 서술어 똑같죠? 근데 앞문장과 뒷문장은 가정의 종속 접속입니다. 만약에 생략해버리면 국민이 국가도 없다. 이게 뭐가 돼요? 말 이상한 말이 돼버리는 거야. 그쵸? 따라서 종속 접속인 경우에는 문장 순서를 바꿀 수도 없고 서술어를 생략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 예문을 더 보도록 해보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그는 노래를 부르고 그녀는 춤을 춘다. 이거 대등접속이다. 가끔 학생들이 노래 부르며 춤추는 것은 관계가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소설 쓰는 거고 문법상에서는 문장만 봐야 돼. 문장만. 그가 노래 부르는 거랑 그녀가 춤추는 것은 문법상 관계가 없다. 그래서 대등접속. 나열이죠. 나열. 그는 키가 크지만 그녀는 키가 작다. 그래서 그가 키가 큰 거랑 그녀가 키가 작은 거랑 역시 관계가 없죠. 그래서 대등접속. 동물원에 가거나 미술관에 가라. 마찬가지. 동물원에 가거나 미술관에 간다. 관계가 없습니다. 인천은 동물원이 없네. 동물원 있니? 없어요. 인천 미술관은 몇 군데가 있긴 있는데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인천 미술관 있니? 없는 것 같아. 좀 가보려고 했는데 저쪽 어디지? 암도 쪽 송암미술관? 그거는 조금 볼만은 한데 한 2-30분이면 끝나서 뭐 그렇습니다. 보려면 서울 쪽으로 가야 되네. 너무 멀잖아. 자, 이번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자, 종속이니까 앞문장 뒷문장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봄이 와서 꽃이 피었다.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거든 연락을 줘. 조건이죠? 그는 밖을 보려고 창문을 열었다. 의도 또는 목적. 잘 못해도 끝까지 한다. 양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종이 울렸다. 배경.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괜찮니?
어려운 거 없죠? 자, 아래를 한번 봅시다. 이어진 문장의 구별. 앞문장과 뒷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의미 차이가 없으면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의미가 어색해지만 종속적 이어진 문장. 이거 안 볼게요. 차라리 이것보다 그냥 앞문장, 뒷문장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따지면 되잖아. 관계가 없으면 대등. 관계가 있으면 종속. 자, 그러면 연습. 편지를 쓰려고 연필 꺼냈다. 그럼 관계 있지? 종속이죠. 종속 중에 어떤 거? 의려고니까 의도 또는 목적을 나타내는 종속 접속입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앞문장 뒷문장 관계가 없어요. 얘는 대등.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없니? 자, 개념 확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다음 문장이 헛문장이면 헛, 겹문장이면 겹이라고 쓰시오. 지우야, 내 동생이 방금 웃었다. 헛일까 겹일까? 헛. 자, 한 가지 힌트를 주자면 헛문장과 겹문장 구분하는 거 시험 문제 나오거든. 2학년 때. 되게 쉬워. 되게 쉬운데 애들 많이 틀려요. 자, 이것만 보면 돼. 서술어 개수만 따지면 됩니다. 서술어가 몇 개 있는가 따지면 되는데, 야, 여러분들아, 우리가 품사하고 문장 성분 정리했었지, 그치? 그러면 서술어 역할 하는 게 뭐였어요? 동사랑 형용사야. 경우에 따라서는 차연 뒤에 이다가 붙은 형태거든. 요거 개수 세면 돼. 동사, 형용사, 이다. 요거 개수 세면은 문장이 몇 개 있는지 파악이 됩니다. 보통 주어는 생략할 수 있는데 서술어는 생략을 안 하거든. 물론 같은 서술어일 때는 생략할 수 있지만, 그러면 내 동생이 방긋 웃었다 하나밖에 없어요. 웃다 하나, 그치? 그래서 혼문장이라는 얘기다. 문화가 내가 신호를 보내면 밖으로 나가라. 얘는 호신이 겹이니? 겹이죠. 두 개 있어. 보내다, 나가다. 두 개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정리해 볼까? 겹문장이면 이한 내가 신호를 보내면 밖으로 나가라. 겹문장인데 어떤 문장이야? 대조. 막 찍네 그냥? 가 어? 나열. 아니 이거 대등이냐 접속이냐? 네? 대등이요. 대등이야? 접속이죠? 네? 가정이냐 가정. 내가 신호를 보내면 밖으로 나가라. 앞문장 뒷문장 관계가 있어. 관계가 있으면 종속 접속입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잖아. 연습해야 돼. 여기 시험에 나와요. 여러분들 2학년 시험범이야. 자, 도현이가 윤서에게 생일 선물을 주었다. 서준아, 얘는 뭐니? 본문장이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 동사, 형용사 또는 이다 찾으면 돼요. 주다 하나밖에 없어. 형우는 버스를 타고 주인은 기차를 탔다. 시원아 뭐니? 겹이 되겠다. 그죠? 타다와 탔다가 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어진 문장 중에서 어떤 거니? 대등일까 종속일까? 대등이 되겠다. 그죠? 형우 버스 타는 거랑 주인 기차 타는 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등 접속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네요. 서준아 졸려? 졸립지? 조금만 참아. 자, 1사 문장이 기억과 니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 기호를 쓰지요. 자, 기억이 대등, 니은이 종속입니다. 아까 얘기했어.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앞문장과 뒷문장이 관계가 있냐 없냐 이거를 따지란 얘기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모자가 날아갔다. 하랑아 뭐니? 니은 종속이죠. 하늘이 맑으며 바람은 상쾌하다. 지우야 뭐냐? 왜 고민하지? 기억이죠. 예.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자꾸 하늘이 맑으면 바람이 상쾌하지? 라고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야. 날씨가 흐려도 바람 상쾌할 수가 있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거. 밥을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 문화가 뭐니? 종속이죠. 양보잖아, 양보. 그쵸? 밥을 먹어도 배가 고프다. 이거는 앞문장, 뒷문장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속 접속으로 봐야 되고. 철수는 씩씩하고 영수는 현명하다. 이 하나 뭐니? 대등이지, 대등. 두 문장이 서로 관계가 없다. 자,
자, 3번. 앞문장과 뒷문장 의미 관계를 바르게 연결하시오. 자, 의미 관계를 조건, 원인, 양보, 목적이야. 4개야. 그쵸? 이렇게 보니까 이거 다 종속이구나. 그치? 즉, 1, 2, 3, 4번 나와 있는 문장들은 다 종속이라는 얘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는 얘기네. 자료를 찾으려고 도서관에 갔다. 시원아, 뭐니? 목적이 되겠습니다. 옆반도 애 좋나보다, 그지? 예. 첫눈이 내렸으니 겨울이 오겠지. 하랑아, 뭐니? 원인. 은이죠, 은이. 은이까, 은이. 원인. 날씨가 흐려도 소풍 갈 것이다. 이하나. 양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죠? 내가 너를 부르거든 집 앞으로 나와라.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네. 질문하시오. 없으면 4번. 이어진 문장으로 만드시오. 자, 지금 만들어 보세요. 시작. 문학 지문 분석하는 연습을 할 거고 문제 접근하는 방법도 공부를 할 건데 내용이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은. 그래서 어려운 지문은 넘어가고 여러분들한 수준에 맞는, 아직 여러분들은 잼민이니까 잼민이 수준에 맞는 작품만 좀 골라서 하겠다요. 처음 보면은 이제 문학인 시가 나오네. 그쵸? 고정희의 우리 동네 구자명시라는 시와 그 다음에 어디겠어? 신경님의 농무라는 작품이 있는데 먼저 여러분들 시 분석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수업 또 진행을 하겠다요. 기초 수업. 자, 문학 기초 수업 시작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개념 아주 베리 중요하다. 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예술입니다. 한숨 쉬지 말고 지우야. 문학 좋잖아. 그죠? 얼마나 좋아 문학이. 이거 잘해야 돼. 앞으로 여러분들 먹고 살려면. 왜 그럴까? 그러면 AI가 막 요약 정리 잘하고 글도 써줘. 근데 AI가 문학은 못해요. 왜 그럴까? 창의성이 없거든. AI는 기존에 있는 것을 짬뽕해서 추론하는 거지 얘네들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인간은 앞으로 어느 쪽으로 해야 돼? 콘텐츠 개발에 힘써야 돼요. 인간은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그 콘텐츠를 활용하는 거는 AI를 도구화하는 거야. 그러면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한 것은 문학입니다. 이게 인문학적 창의성 개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문학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예술이다. 자, 용어하고 개념 정리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 그죠? 그럼 언어는 뭐냐? 말과 글이다. 예술은 뭐냐? 지우야, 예술이 뭐니? 예술이 뭐예요? 물음? 그냥 이게 정답은 없는 겁니다. 문화가 네 이름 문학이니까 예술이 뭐니? 문화가. 얘는 아니야. 내도 아닌데. 야, 이하나 예술이 뭐야? 인간적 아름다움. 너는 그래 몇 번 해본 적이 있어. 그죠?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겁니다. 미를 추구하자.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문학은 한 문장으로 말해서 말과 글을 통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게 개념입니다. 개념. 교과서에도 그렇게 다 되어 있어. 그럼 이때 아름다움은 뭐라고? 이게 인간적 아름다움이죠. 인간적인 아름다움. 이게 문학입니다. 그렇다면 문학의 갈래를 우리가 또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문학은 크게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으로 구분을 합니다요. 그럼 또 운문문학이 뭔지, 산문이 뭔지 말 뜻을 알아야 되겠다. 그치? 자, 운문은 무슨 뜻이에요? 운은 운율, 문은 글. 즉 운율이 있는 글, 이게 운문이다. 그럼 또
운율이 뭐냐? 이걸 또 알아야 됩니다. 운율은 쉽게 얘기해서 리듬, 가락. 이것이 운율이 옳시다. 그렇다면 운문문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보는 운문문학에는 시, 가 얘네들이 운문문학에 해당이 된다. 그럼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율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만들어? 소준아, 어떻게 만들어? 운율. 쉽죠? 그럼 반복하면 됩니다. 반복하면 리듬이 생긴다. 진짜로 여러분들 음악 시간에 박자 배우지? 박자가 뭐야? 그게 리듬이야. 박자 개수, 박자로 수치화한 것이 리듬을 수치화한 것이 박자입니다. 한 번만 치면 리듬이 생겨요? 안 생기지, 그치? 두 번 이상 치면 리듬이 생기는 거야. 그죠? 예. 네 번 치면 4박자지. 딴. 요거 한마디로 가면 어떻게 돼? 4분의 4박자가 되겠지 뭐. 그죠? 반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학이지, 문학. 음악적인 요소는 박자 개념이나 어떤 그 악기나 그런 소리가 있을 텐데, 문학은 글이야, 글. 그래서 반복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은 그게 운율이다. 그러면 글에서는 뭘 반복해요? 시어 반복하겠죠. 시니까, 그지? 또 뭐 반복할까? 시구도 반복한다. 구절 반복입니다. 또 뭘 반복해요? 문장을 반복할 수 있겠지. 또 무엇을 반복한다? 연을 반복할 수 있겠다. 연. 이거 반복하면은 뭐가 생겨요? 운율이 생긴다. 이거 말고 또 뭐 반복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글자 수 반복이 나오는 거죠. 글자 개수 반복하는 것을 교과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소리음, 개수, 반복, 음수율이라고 하지요. 음수율. 특히나 우리 글은 소리 글자다. 소리 글자. 그래서 개수를 반복하면 리듬이 생긴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3, 4조, 4, 4조 이런 말이 있죠. 3, 4 또는 4, 4조. 이 조가 음수율이다. 음수율. 소리음, 개수, 반복. 이거 얘기를 안 했네. 반복할 때 효과. 운율 형성, 리듬감이 생깁니다. 또 어떤 효과가 있을까? 반복할 때 의미 강조가 된다.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 일어나라 밥 먹어라 학교 가라 공부해라 중요하니까 그치? 강조하기 위해서 한다. 소준이는 엄마한테 무슨 말 자주 들어? 없어? 까먹었다고? 그래서 엄마가 반복하나 보다. 그치? 소준이 자꾸 까먹으니까. 시온이는 엄마가 시온이한테 뭐라 그래? 빨리 들어오라고? 빨리 들어가라고 숙제하라고. 방에 들어가라고? 그냥 공부하라는 얘기죠. 그쵸? 이게 중요하니까. 숙제해라 공부해라. 이한이는 엄마가 뭐라 그래? 그만 떠들어라. 아니야? 뭐라 그래? 나가서 좀 거짓말 치네. 엄마한테 물어본다? 안녕하세요. 이한이 어머니. 수업 시간에 운율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학생들한테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한이가 나가서 놀라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 근데 제가 안 노니까 애들이랑. 그건 친구하고 안 노는 거 네가 따니까 그러겠지. 나 아니에요. 야, 기왕 따 할 거 왕 해라. 왕따. 찐따보다 낫잖아. 그쵸? 네가 따 시켜 다. 따시요? 안 그래 지우야? 제 친구 이름이 따시인데. 이름이 따식이라고? 중국어 이름이 따시. 이런 따식이 같으니라고. 자, 지우는 엄마한테 어떤 말 자주 들어? 맞춰볼까? 네. 집중 좀 해라.
맞니? 그냥 자주 하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마들이 자꾸 하는 그렇게 자주 하는 말은 그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서 우리가 문학에서 특히 시에서 반복하는 이유는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어, 식구, 문장, 연 반복한다 얘기를 했지? 글자 수 반복하는 거 음수율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의미 단위를 반복하기도 해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 소리, 보따리, 보는 묶었다는 얘기야? 율, 반복. 음보율이에요, 음보율. 음보율은 비슷한 게 노래로 치면 마디 개념하고 비슷해. 세 마디, 네 마디 이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문학에서 삼음보율 세 마디란 얘기야. 사음보율 네 마디란 얘기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음보율은 세 마디, 네 마디. 하랑이 피아노 좀 배웠니? 옛날에 한 300년 전? 근데 못 쳤어. 300년 전이면 누구 살던 시대지? 모차르트가 300년 전 사람인가? 모차르트 배웠니? 오 진짜로? 이야, 알겠습니다. 모차르트. 좀 드립을 치려고 그랬는데 연결이 안 된다. 모차르트. 짜레라. 피자? 알겠습니다. 별론데? 예. 그럼 이한의 수준이 그렇지 뭐. 예. 자, 선생님이 입히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 했잖아. 근데 네가 했잖아. 그게 너의 수준이지. 아니에요, 저 그냥 모짜렐라 일라만 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피자라고 하시는. 야, 모짜렐라는 당연히 피자 아니야? 아니죠. 피자 먹고 모짜렐라. 싶은데 돈이 모자래라. 재없어요. 재밌으라 한 거 아닙니다. 예. 그럼 왜 하신 거예요? 그냥 한 거지. 자, 근데 보자. 음이단이 반복하는 거 음보율이라고 얘기를 했고 3음보율과 4음보율이 있다요. 그 다음에 또 뭘 반복하냐면 글자 위치를 반복하거든. 중요해. 글자 위치 반복하는 것을 소리, 위치, 반복, 음이율이라고 해요. 음이율. 이 음이율은 또 3개가 있어요. 앞에 반복하면 두운, 중간에 반복하면 요운, 끝에 반복하면 각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두자는 머리 두자, 요자는 허리 요자, 각은 끝각자. 알겠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것은 가군만 신경 쓰면 된다. 왜냐? 우리말은 어미가 활용하니까. 그래서 래퍼들이 라임 할 때, 라임이 가군이야. 라임 맞출 때 어미로 맞추는 거지. 집에 갔어. 아무도 없어. 신났어. 집에 봤어. 이런 식으로 가구를 맞춰줍니다. 질문. 없니?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 들을 때 리듬 말고, 가락 말고, 그 글자 반복되는 거. 뭐가 반복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공부하는 거야. 시 공부하는 게 되겠다. 소준아, 왜? 약속 있어? 뭐 피자 시켰어? 이따가 올 거야? 진짜요? 애한테 물어본 거야. 쥐한테 사주는. 자, 질문. 없습니까? 갑자기 블랙핑크 노래가 생각나는구나. 뚜루뚜루뚜루 반복했죠? 뚜루뚜루뚜루. 이런 게 글자수 반복하는 겁니다. 뚜루뚜루뚜루니까 3음보로 갈 수 있지. 끊어졌으니까. 그치? 그래서 두 글자 반복했네. 그리고 뚜루 하면은 자 같은 음절을 반복하고 있죠. 같은 음은 반복하고 있고 이렇게 찾는 거야. 이게 음운 형성이다. 운율 형성, 리듬, 가락 형성. 질문하시오. 괜찮습니까? 이번엔 산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시에서 나오는 리듬 전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배우는 시에서의 운율의 전부예요. 이거 연습 많이 하는 거야. 이제 시 읽어가면서. 또 이것도 시 감상법 중에 하나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가 있으면은 뭐가 반복되는지를 한번 찾아보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산문호는 뭐냐면 산은 펼치다, 문은 글. 그래서 펼쳐 쓰는 글을 산문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설도 있고 수필도 있고 극 있고 극은 다시 시나리오와 희곡 비평도 있습니다. 비평은 문학작품을 평가한 글 이게 비평문이야.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다요. 각각 장르에 대한 설명은 그 파트 들어가면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거 지문에 시 두 편이 있기 때문에 시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합니다. 어쨌든 시는 읽어나갈 때 운율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뭐가 반복되는지. 자, 반복되는 것은 다시 시어, 식구, 문장연, 그리고 음수율, 음보율, 음이율 이렇게 따져주면 된다. 그러면 운율과 관련된 문제는 한 99%는 맞춰요. 예. 자, 그렇다면 계속 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 문학은, 문학작품뿐만 아니라 글로 쓴 것들은 다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형식적인 부분. 시의 형식, 내용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형식은 무슨 뜻이냐면 형은 형태, 식은 방식. 즉 시의 모양이야, 모양. 시가 쓰인 모양에 따라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시의 형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유롭게 쓴 자유시, 줄글 형태로 쓴 산문시, 그 다음에 정해진 형태대로 쓴 정형시 세 가지가 있다. 운율은 자유시와 산문시는 내재율이래요. 내재율은 무슨 뜻이냐? 내, 안, 재, 있다. 율, 리듬. 그래서 리듬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고 작품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재율. 정형시는 정해진 형태대로 쓴 시이기 때문에 리듬이 바깥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박형율, 외형률이라고 한다. 자,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아. 하랑이가 오늘 집중을 잘 못하는구나, 하랑아. 자, 자유시, 산문시, 정형시 형식으로 나누면 되겠다. 내용으로 나눠봅시다. 내용으로. 먼저 이거 정리해줘야지. 그렇다면 이렇게 작품이 있잖아, 그치? 고정희의 우리 동네 구자명시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작품은 형태, 쓰여진 형태를 보면은 자유시, 산문시, 정형시 중에서 어떤 걸까? 자유시. 자유시죠? 자유롭게 썼어. 행갈이나 연 구성 뭐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신경님이 농무, 지우야 얘는 어떤 시일까? 자유시, 산문시, 정형시 중에 어떤 거? 자유시. 이거 행갈이 마음대로 했어요, 이거. 그쵸? 산문시는 다 채워야 돼. 줄글로 빽빽하게 채우는 시를 산문시라고 그래요. 근데 얘는 자유롭게 했습니다. 자유시다. 자유시. 그러니까 둘 다 자유시예요. 자유롭게 썼다. 자유시. 얘도 자유시. 그럼 운율은 뭐가 되니? 자동으로 내재율이 된다. 리듬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분석질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자유시면서 내재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내용으로 시를 분석을 해봅시다. 내용으로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요거 물어보자. 시의 목소리를 뭐라고 할까? 나 시가? 시가? 아니. 시가는 담배 아니요. 갑자기 시가가 생겨났어? 그거는 저기 어디야 대학교 가서 피시고. 시의 목소리를 뭐라고 그래요? 하랑아. 화자. 화자가 기분이 좋으면 지화자. 처음 들어봄? 지화자? 몰라? 지휘야 알아? 지화자? 몰라? 얼쑤 지화자. 이거 기분 좋을 때 내뱉는 소리인데. 어쨌든 화자라고 하면은 화 말한다, 자 사람 말하는 사람 뜻이에요.
실존 인물이 아니고 시인을 대변하는 가상의 목소리, 이게 화자다. 자, 그러면 시를 내용으로 분류를 하면 역시나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서정시, 서사시, 극시,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그럼 서정시 내용은 뭘까? 쉬워요. 서정시의 내용은 화자의 정서를 표현합니다. 이게 서정시다. 서정 거꾸로 하면 정서잖아. 그러면 정서가 뭐야? 마음. 기분. 그래서 화자가 자신의 기분을 노래합니다. 이게 서정시다요. 문화가 적어야지. 안 적어? 정리 안 하네. 엄마 딜러야지. 수업 시간에 멍 때려요. 멍. 수업 시간에 멍 때리는 걸 뭐라 그러지? 수멍. 수멍이야? 수멍은 저거 물멍이잖아. 바닷가 가서 물, 그럼 수멍, 물멍이라고 그러고, 불 보는 건 불멍이고, 업무. 교실에서 멍 때리는 건 교몽인가? 교몽? 자, 서사시는 뭘까? 이때 사는 사건이거든? 사건을 노래한 시. 극시는 뭘까요? 극시. 극시는 화자가 2명 이상입니다. 화자가 2인 이상으로 연극 대본처럼 대사를 주고받아요. 화자 2인이 서로 주고받아. 이런 걸 극시라고 한다. 연극처럼. 그래서 극시야. 그래서 시를 내용상 나누면 크게 서정시, 서사시, 극시로 나눌 수가 있겠다요. 여러분들은 서사시 안 배우고요. 극시 안 배워. 교과서 안 나와. 있긴 있는데 이게 서사시 극시로 안 배워.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는 시는 거의 100%. 말이 이상하지. 거의 100%. 그치?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어. 서사시와 극시가 있긴 있는데 이거를 서사시랑 극시로 안 배우고 서정시로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시를 서정시라고 보면 되고, 그렇다면 요 시들은 다 뭐란 얘기야? 서정시. 내용상 서정시란 얘기입니다요. 그치? 또 볼까? 다른 작품들도 또 시가 어디 있나? 시가 어디 있나? 요거는 뭘까요? 요런 거는. 이거는 아니네. 어딨냐? 또 시 어딨니? 시나라 여기 시 있다. 이게 다 뭐란 얘기야? 자유시, 서정시, 운율, 내재율. 자동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형식에 맞춰서 작품을 쓰기 때문에 그 형식을 보면 얘가 뭔지 판가름 가능하다. 질문. 없니? 까먹으면 안 돼. 기본이야, 기본. 이거 기본 개념입니다. 시에 대한 기본 개념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지유야, 질문 없어? 질문 있을 리가 없죠. 이거 개념 설명이기 때문에. 뭐 어려운 말들도 없고. 알겠습니다요. 자, 이번에는 시 분석 방법을 그러면, 그럼 시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건가? 시 분석 방법 생각을 해보자. 자,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마주하는 시들은 100% 서정시라고 보면 된다고 얘기를 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시 분석할 때 뭘 찾아야 돼? 화자의 정서를 파악을 해줘야 된다. 정서 파악을 해줘야 돼요. 정서는 아까 뭐라고? 기분이라고 얘기를 했다. 기분. 기분은 영어로 뭐라고 그래? 이모션? 이모션이라기보다는 그치? 이모션은 감정 쪽이고 feel, 그죠? feeling.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죠? 누구? 제 유튜버에서 봤더니 여행 갔어. 한 달 여행 갔어. 그 다음에 일본어 뭐라고 그래요? 왜? 일본어는 주템. 응? 기분 뭐라 일본 언어요. 일본어로 뭐라 그래? 기모찌. 기모찌죠, 기모찌. 예. 중국어는 뭐라 그래? 몰라요? 중국어 안 배우니? 저희 거기까지 안 돼요. 기분이 좋다. 중국은 뭐라 그래요? 모름 패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 볼 때 정서를 찾아주는데 정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직접 정서. 그러니까 시를 보면 기분이 좋다, 나쁘다, 괴롭다, 슬프다 이런 게 나와. 그 말 자체가 있어. 그게 직접 정서야. 그럼 직접 정서가 있으면 간접 정서가 있겠지. 간접 정서는 어떻게 나와요? 분위기로 나오는 거야, 분위기. 오늘 시험 망쳤는데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배고파서 냉장고 열었는데 먹을 것도 없네. 시원한 기분이 어때? 안 좋죠. 안 좋다. 그죠? 그 부정적.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시를 볼 때는 정서를 찾자. 화자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가를 찾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왜? 기분이 안 좋아. 왜? 이유를 찾는 거야. 이유 찾기. 바로 그 이유가 뭐니? 시적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찾아주는 거야. 왜 기분이 안 좋은지, 왜 슬픈지, 왜 기쁜지 이걸 찾아주는 겁니다. 그게 시적 상황 및 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졸려? 왜 졸려? 모르겠어요. 이유 없는 건 없는데. 기침해? 왜 기침해? 서준아. 그러니까 왜 재채기해? 이유 없이? 그 왜? 코가 간지러우니까. 왜 코가 간지러웠을까? 먼지가 뭔가 먼지가 코 속으로 들어와서. 그쵸? 재채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몸 속으로, 내 코 속으로 들어온 이물질을 뱉어내는 행위가 재채기다. 찾는 거야! 이유를. 그러니까 시도 마찬가지야. 시는 정서 표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그 정서가 왜 생겼는가를 찾아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표현기법 찾아야죠. 이게 문학이기 때문에 문학의 표현상 특징들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대체적으로 비유법이 있고요. 대꾸법이 있고요. 반어법이 있고요. 역설법이 있고요. 서리법이 있고요. 도치법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이 정도, 이 6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찾고 연습을 해야 된다. 문화가 적어야지. 목 들이지 말고. 조몽하지 마. 자, 비유에는 뭐가 있어요? 지규가 있죠?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인 듯. 은유도 있죠? A는 B다.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욕할 때 많이 쓰지? 에이 기스끼야. 이게 이제 은유법이죠. 야 이 바보야. 이것도 은유법입니다. 지우도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욕하니? 너 자주 쓰는 욕 뭐야? 없는 한 번도 욕 안 해? 거. 아니 그냥 딱 자주 쓰는 거. 자주 쓰는 거 없어? 하랑이는 여학생들 욕 뭐 잘 쓰냐? 잘 몰라? 씨발을 많이 쓴다고? 남학생들이 쓰는 거 아닌가? 남자애들이 보통 씨발 거리던데? 친구들끼리 그냥 욕할 때. 뭐 말할 때만 욕하잖아, 그냥. 아, 그냥 다 써요? 예전에는 쌍년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어머, 이 쌍년 봐라. 그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도 써? 남자애들은 이 새끼 저 새끼 하잖아, 그지? 그런 거 안 해? 이한이 못 쓰는데. 저는 안 쓰는데 요즘에 애들이 패드립을 많이 하죠. 뭐라고? 예를 들면? 지졌냐 하면서. 야, 그건 심하다, 그건. 나는 싸움을 잘 안 했는데, 나한테 패드립 치면은 그 새끼는 진짜 무조건 대가리 깠어요. 책상으로 찍거나 의자로 찍어버리거나. 나한테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내 부모를 욕해? 그냥 그건 못 봐주지. 어쨌든,
비유법에는 직유 은유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처럼 대하는 의인법이 있죠. 그리고 무생물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활류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분을 들어서 전체를 표현하는 대유법도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시 분석 방법과 그 다음에 적용하는 방법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시간은 문법 연습하고 1시간은 문학 연습할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